이재명을 거의 환대 안 했죠,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배웅도 안 나가고. 그런데 폴란드 대통령이랑은 이 대화가 굉장히 이제 화기애애하고 무엇보다 폴란드 대통령 환영식이 이겁니다. 백악관 장면인데. 보시면은 이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전승절에 맞춰서 아 그래 까불 거야? 난 언제든지 난 준비가 돼 있어. 두 번째로는 이게 폴란드 대통령이랑과의 장면이라는 거죠.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는 나라고 폴란드에는 지금 미군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고 폴란드를 통해서 유럽을 지금 더 안전하게 가져가려고 하고 그래서 이 폴란드 지도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이재명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폴란드가 지정학적으로 유럽에선 폴란드 그리고 아시아에선 한국 이렇게 꼽히거든요. 비슷한 지정학적인 위치와 역사를 갖고 독일이 동진을 하면은 독일한테 그 점령당하고 소련이 서진을 하면 소련한테 점령당하잖아요. 우리도 보면 일본이 서진하면 일본한테 점령당하고 중국이 동진하면 점령당하잖아요. 그래서 공통의 지정학적인 운명에 놓인 국가를 뽑았을 때 유럽에서는 폴란드, 아시아에서는 한국을 뽑아요. 근데 이재명 왔을 때 이런 거 하나요? 이게 뭐냐면은 같이 싸울 파트너로 인정하는 거거든, 트럼프가.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트렌드를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기사 좀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폴리티코에서 오늘 새벽에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나왔는데 트럼프의 디지털 규제에 대한 경고는 이 나라를 겨냥한 것이었다. 사진 누구 나와 있어요? 이재명. 저 이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트루스 소셜에다가 어떤 나라들이 우리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하고 중국 기업들한테는 그냥 면제권을 주려고 하는데 굉장히 나는 화가 난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쓴 게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이랑 만난 바로 다음 날에 올라온 글이에요. 저게 저거 보면서 저는 저거 이재명 말하는 건가? 저는 약간 그런 생각만 했지. 근데 지금 폴리티코에서 기사가 나온 게 뭐냐면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낸 트루스 소셜의 글이 이재명을 겨냥한 거였다고 나온 거예요. 지금 백악관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증언을 따가지고 제가 봤을 때 백악관에서 흘린 겁니다. 들으라고 이거 지금 어떻게 된 일이고 보면은 이재명이랑 만나고 난 다음 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말하기 싫다면서 짜증냈죠. 그죠? 일본과의 딜 잘 됐어. 유럽과의 딜 잘 됐어. 아 근데 나 한국 말하기 싫어. 희는 이재명이죠. 이재명이는 그 딜을 존중했지. 존중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애들은 뭔가가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했지. 뭔가를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뭔가를 하려고 했다라는 거야. 근데 나 말하기 싫어. 그건 해결됐으니까 그만 얘기하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뉘앙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것들이 충돌했던 것 같아요. 윤 대통령 석방해라. 교회 핍박 같은 거 하지 마라. 내란 특권 그만해라. 신중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라. 대만이랑 전쟁 나면 할래? 여러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심기를 불편해할 만한 게 클리어하게 나온 게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한테 한국에서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 규제하고 중국을 봐주는 그거 중단한다고 설명해 라고 얘기했대요.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뭐요? 미국 빅테크는 규제하는데 중국 빅테크는 냅두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짜증이 난 거예요. 다음날에. 자세한 내용을 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쓴 글부터 봅시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우리의 훌륭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공격한 나라들에 맞설 것이다. 여기서 복수로 표현했어요. 근데 폴리티코 분석에 따르면은 그거 한국을 겨냥한 거다. 정확하게는 이재명 겨냥한 거라고. 디지털 세금, 디지털 서비스 입법, 디지털 마켓 규제들은 미국 기술을 해치고 차별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유럽도 시행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따라하려고 하는 건데 세금을 매기겠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한테.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중국 기업들은 냅둔다라는 거야. 충격적이게도 이는 터무니없게도 중국의 가장 큰 테크 회사들에게는 면제를 주는 거다. 이런 법안은. 그래서 일전에 미국 의회에서 우리나라 규제 당국한테 빨리 미국으로 튀어와가지고 너네들이 하려는 빅테크 규제 빨리 설명해라 이런 얘기 앉아있어요. 미국 의회에서. 이걸 또 꺼낸 거지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이거는 지금 끝내야 돼. 이러한 진실을 바탕으로 나는 이러한 규제들을 시행하는 나라들에게 이재명 말하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이런 차별적 행위들이 제거되지 않는 한 미국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우리의 고도로 보호받는 기술과 칩 수출을 제한할 거다. 이재명 때문에 추가 관세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게 뭐냐면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 규제하고 중국 기업들 봐주는 나라들은 가만 안 놔둔다. 추가 관세 맞을 줄 알아. 그 다음에 미국의 이 반도체 장비와 칩 수출에 대해서 제한이 갈 거다.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SK하이닉스랑 삼성한테 제재 들어갔잖아요. 지금 이튿날에. 여러분 이거 지금 이재명 이거 놔두면 안 되고요. 1년도 길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막 3년 이런 얘기했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요. 저는 장담하건대 2달 3달 지나가면은 국민의 대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왜 내는지 다 동의할 거예요. 진짜.
노란봉투보로 지금 난리잖아요. 그죠? 파업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지금 총파업이라고 네이버 검색해 보세요. 삼성 SK하이닉스만 파업합니까? 온갖 무슨 뭐 꼴뚜기 메뚜기 다 뛰어나와요. 지금 뭐 그 숨어 있었던 그 노조들 지금 국가가 마비가 될 지경이야. 지금 경제가 아니고 경제와 정치와 사회가 마비될 것 같아요. 노란봉투법 때문에. 두 번째 보세요. 이재명이란 존재 자체만으로 나라 취급 못 받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미국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돼지 저금통도 아니고 세계 호구가 더 이상 아니다. 도어매트는 뭡니까? 이게 물 앞에 까는 그 깔개 있잖아요. 그죠? 미국을 이렇게 쉽게 밟고 지나간다 생각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을. 이재명한테 느낀 모욕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나 속일 수 있다 생각하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미국과 우리의 우수한 테크 기업들에 대한 존경심을 보여라. 아니면 대가를 치를 거다. 야 이거는 지금 이재명이가 미국 가가지고 대형 사고 치고 왔고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확답을 듣고 싶어 했을 거예요. 이재명으로부터. 근데 그거를 못 듣고 이것도 아마 계기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가. 그 결과로 지금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SK하이닉스랑 삼성 기업들이 위기에 처했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 기사를 좀 봅시다. 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이 보면은 이러한 나라들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트루소셜에 말한 그 컨트리스가 어떤 나라인지는 불분명했지만 백악관 내부의 소스에 의하면은 이거는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하는 법안을 갖고 있는 한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거는 7월 달에 이미 한미 간에 맺은 잠정적인 무역 협정을 복잡하게 만들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강력한 협박이 폴리티코는 좌파라서 이제 굉장히 비아냥거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본질적인 메시지가 맞는 게 뭐냐면은 7월 달에 무역 합의 그거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서 이거 다 엎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더 무서운 거예요. 거기서 더 이게 라인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900조 지금 약속했잖아 이재명이가. 우리나라 1년 예산이 1.5배인데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빡쳐가지고 너 한 대 더 맞아라 잃어버리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포스트 즉 트루소셜의 글은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겨냥하는 게 맞는데 여기 사우스 코리아가 계속 나오잖아. 지금 보면은 백악관 내에서 사우스 코리아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안 좋은가 봐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유럽과 같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하려는 나라들 대표적으로 한국 이런 나라들을 겨냥한 메시지라 보면 된다. 백악관에서 얘기가 나왔다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핵심입니다. 이재명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을 때 7월 달에 맺은 무역 협정에 대한 최종적인 안을 딱 사인하려고 했대요. 근데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뭘 꼈냐면은 이재명이는 앞으로 미국의 빅테크를 차별하지 않는다. 거기 사인해 라고 했는데 리짜이밍 리퓨스드. 그래서 그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놓고 친중하겠다고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또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찰리 커크가 또 나옵니다. 찰리 커크가 미국의 팟캐스트이자 보수주의 운동가인데 이분이 트위터에다가 글을 공유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기업들은 타겟팅을 하는데 중국 기업들은 봐주려고 그런다 라는 글을 올렸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폴리티코에서 글을 쓴 게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찰리 커크랑 여러 뭐 또 얘기도 했다 하잖아요. 그죠? 지금 그 한국의 교회들을 내란 특검이 습격하고 그걸 찰리 커크가 얘기해줬다 하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정보가 들어간 게 아닐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제가 봤을 때 이재명에 대해서 더 확고하게 임마 이거 상종 못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분노를 참고 있다가 터뜨릴 것 같은데 이시바한테는 막 버릇다 말한 적이 있고요. 세게. 뭐 젤렌스키는 거의 뭐 뺨을 맞았고요 앞에서. 근데 젤렌스키가 먼저 시비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공 대통령도 혼쭐이 났고요. 룰라도 혼나고 푸틴도 혼나고 다 혼나는데 근데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렇게 막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아씨 아까 치워라 그냥 아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냥. 더 감정적으로 화가 많이 난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아니 말도 하기 싫을 정도니까.